자신이 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읽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여기 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스친만으로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알아보고 마침내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바꾼 인물, 바로 삼성의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돈과 기술로 삼성을 키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성공 비결은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진심을 알아보는 지혜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은 이처럼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진짜 기회를 가져다 줄 네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운명을 바꾸는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십시오.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단 몇 초면 충분하다. 이 문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90여 년 전 대구의 어느 봄날을 살았던 한 젊은 상인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집안 어른의 권유로 그는 마지못해 한 여성을 스쳐 지나가는 독특한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요즘처럼 카페에 마주 앉아 서로의 취미를 묻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그저 서로의 앞을 천천히 지나치며 눈빛과 분위기만으로 상대를 느껴야 하는 아주 짧고도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젊은 상인 이병철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박두울.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이 아닌 평범한 한복 차림, 유행을 따른 머리 모양이 아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이상하리만치 깊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고요한 호수처럼 말이죠.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세상 속을 걷는 사람처럼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이병철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고생할 수 있겠다. 단 몇 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단 한 번의 스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가고 나서도 그 깊고 고요했던 눈빛이 그의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려함이나 욕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심, 그리고 거친 세파를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삶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저 눈빛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걸고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이런 생각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죠. 그 여자는 너무 평범해. 자네처럼 큰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사업을 하려면 집안 좋고 재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저렇게 평범한 사람과 함께해서 뭘 하겠는가?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재산,
학력, 집안, 그런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단 한 사람, 박두울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외모나 조건이 아닌 그녀의 태도와 눈빛에서 험난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짜 동반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훗날 이병철 회장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을 본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숨을 쉬는 곳이다. 그의 말처럼 눈은 그 사람의 영혼이 세상과 만나는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가 걸어갈 미래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바로 그 창을 통해 박두울 여사의 깊고 단단한 마음을 읽어냈던 것이죠. 그 한 번의 짧은 맞선 단 몇 초의 시선 교환은 그렇게 한 사람의 평생 인연이 되었고, 훗날 대한민국 경제의 씨앗이 될 삼성상회라는 작은 가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스치는 그 수많은 눈빛들, 그 한 번의 만남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은 무엇을 보고 그 선택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조건이었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만의 진심이었나요? 이병철의 첫 만남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 짧은 만남 뒤에 찾아온 것은 모든 사람의 것엔 반대, 그리고 두 사람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박두울 여사의 아버지는 특히나 완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사업을 한다는 건 뜬구름 잡는 소리다. 장사꾼은 내 사윗감이 될 수 없다. 그 시절 상인이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불안한 직업으로 여겨졌죠. 게다가 젊은 이병철은 한때 가세가 기울었던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머리가 비상하다 한들 눈앞에 현실은 그저 가진 것 없는 무일푼의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두울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병철의 껍데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이나 불확실한 미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말투,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을 속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강한 믿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모든 반대를 잠재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사람이에요. 저는 그 눈빛을 믿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의 반대를 뒤로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복도 풍성한 잔치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구 몇 명과 친척들만 모인 작은 마당에서 치러진 조용한 결혼식이었죠. 결혼 첫날 밤, 이병철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앞으로 쉬운 날은 없을 거야. 그 말에 박두울 여사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라면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정말 자신이 뱉은 그 말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의 약속이 훗날 삼성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정신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결혼 직후 두 사람이 얻은 보금자리는 대구의 낡고 허름한 방 한 칸이었습니다. 방 안쪽에는 앞으로 팔아야 할 국수와 건어물을 담은 쌀자루 몇 포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장부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훗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삼성의 뿌리, 삼성상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면 함께 시장으로 나가 물건을 떼어왔고, 낮에는 이병철이 직접 수레를 끌며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등잔불 밑에서 나란히 앉아 그날의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박두울 여사는 조용히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 옆에서 돈을 세고 영수증을 붙이고 때로는 거래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 미수금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열정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했죠. 물건 값을 떼이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낡은 지붕 천장에서 물이 새어 애써 정리한 장부가 흠뻑 젖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하는 날이 이어져도 그들은 그 밥 한 그릇을 서로에게 먼저 내밀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훗날 박두울 여사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옆에 없을 때가 진짜 불행이에요. 가끔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도 목욕탕에 갈 돈 몇 푼이 없었습니다. 이병철은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간 목욕탕 주인에게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젊은 상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그 감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훗날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장부 한 구석에 굳은 다짐을 담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수치 내일의 자산이 되리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결의가 훗날 삼성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라는 원칙입니다. 그가 그토록 신용을 목숨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지독한 가난 속에서 신용의 무게를, 그 부끄러움의 무게를 온몸으로 직접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두울 여사는 그런 남편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도, 잠을 못 잘 때도,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 같을 때도 그녀는 늘 조용히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예요. 그녀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이병철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지원금보다 컸습니다. 훗날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젊은 날은 비록 가난하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함께 시련을 견디는 단단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훗날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거대한 기업 삼성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삼성상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부부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야심차게 들여온 물건은 팔리지 않았고 거래처는 외상 대금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밤이면 텅 빈 계산대를 바라보며 한숨 섞인 침묵이 길어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집안의 돈이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두을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아온 고운 한복 한 벌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값진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한복을 꺼내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내다 팔아야겠어요. 그녀는 낡은 보자기에 한복을 소중히 싸들고 대구 시내의 헌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차가운 겨울거리,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헌 옷가게 주인은 그녀가 내민 한복을 퉁명스럽게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돼서 값이 별로 안 나올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이게 가장 소중한 돈이에요. 그날 그녀가 손에 쥔 돈은 고작 3원 50전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밥 몇 끼 값에 불과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이병철은 그 돈으로 다시 밀가루를 샀고 그 밀가루로 만든 국수와 건어물을 들고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거래가 바로 쓰러져 가던 삼성상회가 다시 일어서는 기적 같은 첫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박두을 여사는 수차례 헌옷 가게를 오갔습니다. 저고리, 허리띠, 비단, 결국에는 결혼식 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자개 놀이개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의 꿈을 위해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한복이 우리 집의 첫 번째 투자금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때의 그 결심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훗날 성공한 기업가가 된 뒤에도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벌의 낡은 옷이 한 나라의 산업을 살린 셈입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감동적인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질 듯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 대신 믿음을 선택한 한 여인의 용기. 그 용기가 이병철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믿음이 훗날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라는 삼성의 철학으로 굳건히 이어졌습니다. 그 낡은 한복은 비록 사라졌지만 그 한복에 담겨있던 아내의 헌신과 믿음의 정신은 지금도 삼성의 심장 속에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이병철은 생전에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란 결국 마음을 파는 일이다. 돈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신뢰의 시작은
바로 그 추운 겨울날 대구의 어느 헌옷 가게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던 한 여인의 손끝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은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결혼 초 두 사람의 집에는 제대로 된 식기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온 식구를 통틀어 밥그릇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의 밥그릇은 두 사람의 사랑과 약속을 확인하는 소중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박두을 여사가 밥을 지어 그 하나뿐인 밥그릇에 소복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먼저 내밀었죠. 여보, 먼저 드세요. 그러면 이병철은 아내에게 다시 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먼저 드세요. 하루 종일 고생했잖소. 그렇게 매일 저녁 밥 한 그릇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들만의 소중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자 가장 중요한 계약서였다. 때로는 먹을 쌀이 부족해 멀건 죽을 끓여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두을 여사는 그 묽은 죽이 담긴 밥그릇을 내밀며 남편을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이 좀 얇네요. 대신 제 웃음을 2배로 꽉 채워 넣었어요. 그녀의 그 재치 있는 말 한마디에 이병철은 지친 숨을 내쉬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부의 연이란, 진짜 동반자 관계란 돈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밥그릇 하나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밑에서도, 겨울에 찬 바람이 살을 내는 방 안에서도 그들은 그 하나의 밥그릇을 함께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의 밥그릇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자 결심의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밥그릇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만들겠다는 가난한 부부의 조용한 그러나 간절한 다짐이었습니다. 훗날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된 이병철은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랑도 사업도 결국은 신뢰라는 밥그릇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 그릇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아무리 큰 부를 쌓아도 그 가난했던 시절의 밥그릇 하나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수많은 경영 원칙 중 하나인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라는 정신은 바로 이 밥그릇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었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일터의 풍요로운 밥상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병철 회장이 남긴 그 하나의 밥그릇은 호암미술관 한편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도자기일 것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신뢰로만 채울 수 있는 그릇이니까요. 호암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학력이나 외모, 집안 배경보다 얼굴과 말투, 그리고 눈빛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으로서 내려간 한 권의 이력서다. 이병철은 사람을 뽑을 때 단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표정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기술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가 없다. 초창기 삼성 상해 시절 그는 직원을 고용할 때 돈을 다루는 손의 재주보다 사람을 대하는 눈빛을 먼저 봤습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거래하는 사람의 눈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람 보는 법은 어찌 보면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통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 자리에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조금은 어눌하게 짧게 대답하더라도 상대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피하지 않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눈으로 말하는 사람을 믿는다. 그의 관찰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한 직원이 거래 계약서에 아주 사소한 숫자를 틀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작은 실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병철은 즉시 그 직원의 표정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직원은 애써 태어난 척 땀을 닦으며 미소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그를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실수는 괜찮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 실수를 감추려는 습관은 절대 안 된다. 그날 이후 삼성에는 정직보고라는 중요한 원칙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고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도 삼성을 더 강하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가였습니다. 이병철은 냉정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인재란 머리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병철의 이러한 사람 보는 눈은 사실 그의 아내 박두을 여사에게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내 아내에게서 배웠다. 아내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 담긴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는 아내와 함께 가난과 싸우던 시절을 떠올리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던 아내의 그 깊은 눈빛에서 자신은 신뢰의 진짜 가치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병철에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철학은 훗날 삼성의 가장 중요한 인사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재 제일, 사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믿음,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올바른 사람 위에 세운 기업만이 100년, 1000년을 갈 수 있다. 이병철은 자신이 직접 키운 수많은 경영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다른 것을 먼저 보지 마라. 먼저 그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보라. 이 한마디는 삼성의 인재 경영 철학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한국 기업 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확신했습니다. 회사는 기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기업의 흥망을 결정한다. 그의 그 깊고 날카로운 눈이 있었기에 삼성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눈빛 하나로 사람을 믿고 그 믿음 하나로 거대한 회사를 세웠던 이병철의 시선, 그것이야말로 삼성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자산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소위 말하는 스펙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단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배우면 된다. 하지만 마음의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진짜 인재란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인재였습니다. 삼성 상해 시절 잊을 수 없는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갓 들어온 신입 직원이 그만 거래 대금을 크게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회사에는 돈 한 푼이 그야말로 피와 같았던 아주 귀한 시기였죠. 이병철은 그 사실을 알아채고 그 직원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무섭게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자네의 실수인가? 아니면 나에게 숨기고 싶은 일인가?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두려움을 떨치고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병철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직원의 눈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너는 합격이다. 그날 이후 그는 사내 게시판에 이런 문구를 써붙였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실수해도 다시 일어선다. 이 단순한 한 줄이 훗날 삼성의 인사 철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 진짜 인재를 구별하는 자신만의 3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가. 둘째,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정직함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셋째, 동료의 성공과 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기뻐할 줄 아는가. 이 3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화려한 스펙을 가졌더라도 가짜 인재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 하지만 마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그의 이 말은 지금도 삼성인재개발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솜씨에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보다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믿는다. 그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눈빛을, 순간의 행동보다 삶의 일관성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서울 본사에서 신입사원 면접이 열렸습니다. 지원자 한 명이 매우 긴장된 목소리로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맡겨만 주시면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때 면접을 지켜보던 이병철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그 지원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 성실한 사람은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죠. 이 한마디에 시끄럽던 면접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그 말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강조했던 겸손한 인재의 기준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인재는 처음부터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은 실수한 직원에게도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기회와 믿음 속에서 수많은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철이 말하는 가짜 인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능력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다. 그가 직접 자신의 노트에 적어놓은 한 구절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진짜 인재는 밤하늘에서 혼자 빛나는 별이 아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남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이 말은 삼성의 수많은 간부들에게 전해졌고 오늘날까지도 사내 강연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빛나고 싶은가? 아니면 누군가를 비추고 싶은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인재였습니다. 이제 이병철 회장이 평생의 통찰을 통해 정리한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상이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며 산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가 평생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 유독 삶이 순탄하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징표는 바로 눈빛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면 그 마음도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공격적이거나 상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어딘가 모를 깊은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병철은 중요한 회의나 면접 자리에서
상대방의 화려한 말보다 그의 눈빛을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머릿속의 계산이 아니라 가슴속의 진심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 믿음 하나로 그는 수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길러냈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입과 말투입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을 골라서 한다. 그들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판이나 비난이 없었습니다. 대신 부드러움이 있었고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존중이 있었으며 감사와 배려가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고맙습니다라는 이 평범한 한마디를 영혼 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심을 담아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는 그 한 문장에 그 사람 인생의 품격이 모두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목소리입니다. 이병철은 사람의 목소리 톤과 속도에서 그 사람의 내면 상태와 진심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하고 높은 사람은 그 마음이 아직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이다. 반면 복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 힘이 있었습니다. 다급하게 쏘아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며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편안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나지막이 말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네 번째 징표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는 사람의 걸음걸이나 앉는 자세까지도 유심히 봤습니다. 늘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남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당당함이었습니다. 앉을 때도 삐딱하게 앉거나 다리를 떨지 않았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존중의 자세로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중요한 회의에서 결코 높은 의자에 혼자 앉지 않았습니다. 항상 직원들과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실천한 리더십 철학, 겸손한 위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징표는 바로 웃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그 사람 마음의 온도다. 얼굴에서 미소를 잃은 사람은 이미 인생의 복을 절반이나 잃은 사람이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짓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그 공간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 박두울 여사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녀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그 미소 하나가 지쳐 쓰러지려던 이병철의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운 좋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가 말한 이 다섯 가지 징표는 결국 복을 부르는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한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결국 돌고 돌아 더 큰 복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 5가지 징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의 눈빛, 말투, 목소리, 자세, 그리고 미소,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복을 부르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부르는 외적인 특징들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이병철 회장은 그것이 바로 하루하루의 마음가짐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은 운이 아니다. 복은 습관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이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아침에는 감사를, 그리고 밤에는 반성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 2가지로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아침이면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밤이면 거울 앞에 서서 오늘 내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준 사람은 없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복이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평안함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삼성상해 시절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기 전 낡은 종이 한 장에 그날 해야 할 일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마지막 줄에는 항상 똑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라. 이 단순한 문장이 그의 평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을 부르는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5가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즉 역지사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늘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훨씬 더 넓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된다. 이병철은 중요한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 셋째는 말을 곱게 쓰는 습관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다.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인연이 자라나고 나쁜 말을 뿌리면 결국 나쁜 결과가 열린다. 그는 사내에서 동료를 향한 비난이나 험담을 절대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과 같다. 그의 이 단호한 한마디로 삼성의 조직 문화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조용한 미소의 습관입니다. 웃음은 내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값진 선물이다. 그는 늘 직원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했고 그 따뜻한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겸손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작정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높여주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성공을 거둔 후에도 늘 허리를 깊이 굽혀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 깊은 인사의 진심 하나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 5가지 마음가짐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통해 실천하고 강조했던 복을 부르는 하루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더 큰 복은 오늘 하루를, 단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냈다는 자기 확신이다. 그에게 진정한 복이란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삼성을 세운 정신의 진짜 뿌리였습니다. 이병철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긴 짧은 유언 속에서도 이 습관을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겸손으로 마쳐라. 그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의 복이 된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감사로 시작했나요? 아니면 불평으로 시작했나요? 그가 말한 복을 부르는 습관은 결국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기업이나 막대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대하는 단 하나의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진짜 성공이란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진심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장이 가장 깊이 남았나요? 당신이 오늘 배운 것 중 앞으로의 삶에서 꼭 실천하고 싶은 다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당신의 그 다짐이 길을 찾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지혜를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